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고점에 물리는 대부분은 조급함에서 시작된다. 주가는 한없이 계속 오르지 않는다. 반드시 눌림목 자리가 온다. 그때가 고수들이 매매하는 구간이며 여러분도 그때를 노려야 한다. 200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40만원 월세 임대아파트 한 켠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발을 들인 지 3년, 젊은 시절 성공으로 일군 돈을 모두 잃고 삶의 의욕도 가장의 자격도 모두 무너져버린 그. 계좌에 남은 400만원. 그는 어떻게든 수익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도운 것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큰 깨달음을 얻은 것일까요? 그의 400만원은 단 9개월 만에 2억 가까이로 불어납니다. 급등주를 추격해서 벌었냐고요? 당시 팍스넷에 기록된 그의 일지를 보면 추격 매수하지 않고 일군 수익률임을 그는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그는 하루에 7천만원을 버는 눌림목 매매의 명실상부 고수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실전투자대회 6관왕, 억대 트레이더들의 스승, 강창권 투자자입니다. 그럼 그가 오랜만에 4번째 책을 출간합니다. 바로 이 책, 주식투자, 단기 트레이딩의 정석인데요. 아마 강창권 투자자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의 3권의 책과 달라진 점이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저는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기법은 더욱 간결해졌지만 더욱 강력해졌다고 말이죠. 아마 눌림목 매매 기법으로 그를 따라올 투자자는 국내에 몇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최근 매매 기록으로 검증하며 눌림목 매매에 대한 자신감을 책에서 더욱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추격은 사냥개나 하는 것이다 라는 말에서도 그의 자신감이 돋보였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400만원으로 단 9개월 만에 5000%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루에 7천만원의 수익을 내는 고수가 되었을까요? 오늘 영상을 꼼꼼히 시청하시어 그 비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자의 25년 투자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정말 단기 투자의 정석이라 불려도 손색 없을 이 책의 매수와 보유를 적극 추천드리며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젊은 나이에 경험한 파산. 젊은 나이에 학원 사업으로 성공했던 나는 어느 날 주식에 뛰어들었다.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가 보였지만 그것은 곧 내 인생을 집어삼킬 폭풍이었다. 불과 3년 만에 모든 걸 잃고 크리스마스에 가족과 함께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짜리 임대아파트로 이사했다. 2. 마지막 남은 400만원. 계좌에 남은 돈은 고작 400만원. 그때 나는 가장으로서의 자존감마저 무너져 있었다. 그때 나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매일 아침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는 각오로 컴퓨터 앞에 앉았다. 목표는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막는 것. 수익이 조금 낮다고 자만하지 않았고 매일 수익이 조금이라도 낮다면 그것에 감사하며 지켜내는 훈련을 했다.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손실을 통제하는 훈련을 반복하자 자연스럽게 매매 규칙이 생겼다.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지를 미리 정해두고 계획된 손실과 수익을 따르는 습관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매매 시간도 철저히 관리했다. 매매 시간대를 정해놓고 그 시간 외에는 아예 HTS나 MTS를 보지 않았다. 아무 때나 매매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내 계좌를 지켜온 핵심 습관 중 하나였다. 3. 수익률 5000%. 9개월 후인 2005년 9월, 나의 계좌는 5000% 수익률을 기록하며 2억 원에 근접하게 되었다. 이 기록은 지금도 팍스넷 커뮤니티 투자일기에서 펜도리짱이라는 필명으로 확인할 수 있다. 큰아이가 좋아했던
음료수 이름을 따온 필명이었는데 당시 큰아이는 3살, 작은아이는 1살이었다. 나는 계좌에서 1억 원을 출금하고 8천만 원을 대출받아 다시 내 집을 마련했다. 2008년 즈음에는 모든 빚을 청산했고 신용불량자라는 낙인도 지울 수 있었다. 신용카드가 정지되어 현금만 들고 다녀야 했던 그 시절의 기억 때문에 지금도 나는 신용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지갑에 현금 100만 원은 꼭 챙겨 다닌다. 젊은 날의 고생은 지금의 나에게 추억이 되었지만 여전히 소주 한 잔 기울이다 보면 그 시절이 떠올라 눈물이 붉어지기도 한다. 빚을 모두 갚고 나자 진짜 매매가 시작되었다. 그때 한국투자증권 한국인 명장 실전투자대회에서 582%의 수익률로 큰 성과를 거두었고 2009년에는 918% 수익을 달성하며 2년 연속 우승과 준우승을 기록했다. 이후 미래에셋증권 1억 리그에서도 여러 차례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다. 4. 돌이켜보면 주식시장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었다. 그런 주식시장에서 내가 살아남아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나 자신을 바꾼 덕분이었다. 트레이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활 습관부터 바꿔나가야 한다.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정해진 대로 매매하는 루틴을 지켜야 한다. 성공은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 내가 이 사실을 체득하는데 수많은 실패와 시간이 필요했다. 주식시장에서 큰 아픔을 맛보았다면 반드시 본인의 문제점을 찾아 고쳐야 한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기회는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다. 당신 스스로 변해야만 삶이 달라진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 번 좌절한다. 그러나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실패자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도 결코 늦지 않았다. 오늘부터 차근차근 변화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상위 1%에 오를 수 있다. 5. 단타와 스윙을 섞어라. 2005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런 상승장 속에서는 단타 매매만 집중하기보다는 스윙 매매를 주 전략으로 삼고 단타로 보조하는 것이 적절하다. 상승장에서는 중기 추세에 올라탄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스윙을 70%, 단타를 30% 비중으로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스윙으로 중심을 잡고 단타로 보완한다면 수익은 물론 심리적 안정감도 챙길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계좌를 분리하는 것이다. 반드시 스윙 계좌와 단타 계좌를 분리하여 운용해야 한다. 그래야 전략이 흔들리지 않는다. 특히 스윙 매매에서 중요한 것은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다. 저점에서 매수한 뒤 일정 수익을 챙긴 후 보유하는 전략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방식이다. 저자의 지난 3권의 저서와 이번 책이 다른 점은 바로 스윙 전략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있을 것입니다. 저자의 주력 기법은 단타였지만 이번 책에서는 이전보다 스윙 전략에 좀 더 신경을 쓴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분위기 역시 상승장의 형세이므로 저자의 스윙 전략이 특히 지금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번에 출범한 대체거래소 투자에 있어서도 좋은 전략을 책에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해당 내용이 특히 직장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이야기했는데요. 이 내용 역시 뒤에서 설명이 되므로 채널을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 실패의 미학.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아무리 똑똑하고 정보력이 뛰어나도 언제나
옳은 결정을 내릴 순 없다. 중요한 건 실패 속에서 무엇을 배웠느냐이다. 윌리엄 오닐의 말처럼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겪으며 수익을 내는 감각을 키워야 한다. 주식 투자는 철저히 인간적인 게임이다. 숫자보다, 계획보다, 감정과 본능이 더 자주 나타난다. 그래서 성공하는 투자자는 감정과 정보를 분리한다. 주식 투자는 기술도 정보도 중요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을 이겨내는 싸움이다.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조급함을 먼저 이겨야 한다. 멘탈이 무너지면 어떠한 분석도 전략도 소용없다. 매일 시장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 그게 바로 진짜 실력을 만드는 첫걸음이다. 7. 내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 5가지. 저자는 모든 것을 잃고 남은 400만 원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책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내용은 정말 잘 보이는 곳에 써두고 계속 두고두고 보며 명심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가 25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낀 성공 5가지 비결 함께 들어보시죠. 첫 번째 원칙은 매매 시간의 준수이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겠지만 수익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매매 시간 준수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다. 내가 지옥에서 살아 돌아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 첫 번째가 바로 시간 준수였다. 먼저 단타에서 중요한 시간은, 아니, 철저히 지켜야 하는 시간은 9시부터 9시 30분이다. 일반적으로 대형주, 테마주들은 9시 40분을 전후로 고점을 형성한 뒤 오후 1시까지 거래가 줄며 횡보 또는 조정받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아마 여러분의 매매를 복기해 봐도 9시 30분에서 오후 1시까지 매매로 수익을 낸 경험보다 손실을 본 경험이 더 많을 것이다. 따라서 오전 9시 30분 이후는 매매를 철저히 자제해야 한다. 아니면 이때는 아예 모니터 앞에서 벗어나 휴식 또는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후 집중해야 하는 시간은 오후 2시 30분 이후부터이다. 장 마감을 앞두고 오늘 핫했던 뉴스를 확인하고 종가 베팅 기회를 노려야 한다. 또한 저녁 8시까지 운영되는 대체거래소 시장도 활용해 볼 수 있다. 다만 대체거래소에서는 오후 7시 이후 종가 흐름이 정리되기 때문에 매매 시점은 그 이후를 권한다. 두 번째 원칙은 목표 수익을 정하는 것이다. 데이 트레이딩을 목표로 한다면 매일 자신의 원금 기준 3%를 목표 수익으로 정하자. 1,000만원 원금으로 하루 30만원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그날은 매매를 끝낸다. 만약 스윙 트레이딩을 목표로 한다면 매월 자신의 원금 기준 30%를 목표 수익으로 설정한다. 1,000만원 원금으로 한 달 300만원 수익을 냈다면 그달은 매매를 종료하는 것이다. 물론 수익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익을 굳이 잘라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매번 매매를 해서 수익을 계속 내라는 법은 없다. 목표 수익을 정해두는 것은 조급함과 욕심을 이겨내는 습관을 기르는 좋은 방법이다. 세 번째 원칙은 손절을 기계처럼 하라는 것이다. 주식은 항상 내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아무리 철저히 분석하고 확신해도 시장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럴 땐 빠르게 손절하는 것이 답이다. 이보다 더 좋은 해결책은 없을 것이다. 직장인이라면 10% 손실에 자동 손절을 걸어두고 매매에 들어가야 한다. 이때 나쁜 유혹이 바로 물타기이다. 물타기로 몇 번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한 번의 물타기 실패는
계좌를 크게 망칠 수 있다. 손절이 어려운 분들에겐 자동 손절매 기능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한다. 네 번째 원칙은 추격은 사냥개에게나 줘버리라는 것이다. 급격하게 주가가 급등하고 체결창이 빨갛게 뜨거워지면 누구나 조급해진다. 지금 안 사면 놓칠 것 같다는 압박감이 몰려온다.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고점에 물리는 대부분은 조급함에서 시작된다. 주가는 한없이 계속 오르지 않는다. 반드시 눌림목 자리가 온다. 그때가 고수들이 매매하는 구간이며 여러분도 그때를 노려야 한다. 다섯 번째 원칙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기법은 없다. 자신의 생활 패턴, 근무 환경에 맞는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내가 가진 전략으로 수익을 낼 수 없다면 과감히 전략을 바꿔야 한다. 장이 나쁠 때와 좋을 때 구사하는 전략도 구분해서 정해두어야 한다. 그러려면 다양한 기법을 익히고 연습하는 건 역시 필요하다. 고집 대신 유연함이 필요한 이유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자는 25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교훈이 바로 매매 시간을 준수하라는 것이라고 책에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매매가 계속 실패한다면 자신의 매매 시간대를 체크한 뒤 저자의 말대로 매매 시간을 조정하여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은 해결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격은 개나 줘버리라 라는 저자의 일침 역시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책에는 이 밖에도 저자가 강조하는 6가지 비결이 더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책을 통해 접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8. 이동평균선으로 공략하는 매수매도 타이밍. 강창곤 투자자는 이 책 이전에도 3권의 저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의 승부사들, 하루 만에 수익 내는 실전 투자, 수익 내는 주식 매매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이 책 모두 부자의 선 채널에서 리뷰를 했었죠. 이 책들을 리뷰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바로 강창권 투자자님의 이동평균선 매매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전략을 실전에 사용해보면 정말 잘 들어맞았기 때문이었고, 저자가 앞에서 말한 추격은 개나 줘버리라 라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 바로 이동평균선 눌림목 매매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몇 번을 들어도 신선하고 가슴이 뛰는 부분이었는데요. 저자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하나요?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다. 하지만 이 질문에 답은 없다. 중요한 건 스스로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예를 들어 이 종목은 11선을 기준으로 반등을 노릴 거야. 혹은 21선을 깨면 손절할 거야. 같은 기준을 스스로 정하는 순간 매매 방향은 분명하게 달라진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매수와 매도 타이밍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 기준선이 없다면 사람은 쉽게 흔들린다. 잠깐의 하락에 공포를 느끼고 매도하거나 잠깐의 반등에 과하게 기대하며 진입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기준선을 두고 움직이면 이런 추격 매매나 충동 매매를 줄일 수 있다. 이것이 실전에서 이동평균선을 도구로 써야 하는 이유이다. 분봉이든 일봉이든 차트 분석의 핵심은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지지냐, 이탈이냐를 판단하는 것이다. 9. 급등주의 생명선 5일, 10일 이동평균선. 오늘 매수해서 내일 바로 수익을 내고 싶은 투자자라면 꼭 눈여겨봐야 할 이동평균선은 5일선과 10일선이다. 특히 시세가 강하게 분출된다면 5일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움직인다. 따라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것, 그 자체로 해당 종목의 힘을 가늠할 수 있다.
만약 5일선이 잠시 흔들린다 하더라도 10일선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역시 힘이 좋은 종목이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승하던 종목이 11선에서 다시 지지 패턴을 보여준다면 다시 상승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매수로 적극 대응할 수 있다. 이는 단기 수익에서 가장 중요한 진입 타이밍이다. 단기 급상승 흐름이 뚜렷할 때는 5일선을 따라가는 전략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때 힘있는 종목은 단순하게 5일선을 타며 상승한다. 따라서 대응도 단순해야 한다. 5일선이 지지되는 한 보유, 5일선 이탈 시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쉽지 않다.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는데도 하락에 두려워하며 금방 매도하거나 짧은 수익에 만족하며 매도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급등하는 종목은 5일선을 타면서 굉장히 높은 곳까지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내고 싶다면 반드시 기법을 준수할 것을 권한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말로 들으면 이 기법이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사실 실전에서는 이 기법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향후 급등세를 연출할 종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이런 판단 능력이 없다면 아마 시장에 출현하는 모든 급등주를 추격 매수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좋은 급등주 판단 기준을 바로 테마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단타 고수들이 강조하는 단체 상승이 그것입니다. 이는 주도주 매매 기법의 대가인 서입하더님 역시 매우 강조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재료로 인하여 단 한 종목만 상승했다고 그것을 테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재료로 그것과 관련된 종목이 단체로 상승세가 연출되면 그것을 묶어서 테마라고 부릅니다. 이는 강창권 저자가 책에서 예시를 든 YG 플러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강창권 저자는 2004년 10월에 있었던 YG 플러스를 5일선을 타며 급등하는 종목으로 예시를 듭니다. 이때 YG 플러스를 비롯한 5개의 종목이 단체 상승이 나왔으며 이날 상승의 재료는 로제의 신곡 아파트가 글로벌 흥행을 기록 중이라는 뉴스였습니다. 글로벌 흥행 뉴스, 그리고 그 뉴스로 인한 단체 상승으로 이 종목, 특히나 상한가를 간 YG 플러스의 힘이 강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강창권 투자자의 5일선 기법을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타점은 단체 상승이 나온 10월 21일 다음 날인 10월 22일에 출현합니다. 5일선 기법은 기본적으로 5일선을 타면서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5일선 위에서 주가가 버틴다라고 하면 그 버티는 캔들의 종가는 적절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으며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보유하겠다라는 간단한 전략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매수 타점에서 해당 종목은 최고 30%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5일선을 이탈한 뒤 주가는 급락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점은 급등주는 추세가 한번 꺾이면 급락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수익이 났다면 캔들 신호에 따라서 종가가 낮아지는 첫 양봉에서 매도하거나 개파락 등의 신호가 나오면 매도하는 것이 수익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점은 단체 상승의 여부입니다. 얼마 전 캐대언 마케팅 완판 이슈로 상한가를 간 농심이 중요한 비교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신라면에 캐대언 캐릭터를 넣은 제품이 1분 만에 완판이 되어 글로벌 흥행 기대감으로 농심이 상한가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날 농심 한 종목만 상승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다른 음식료 섹터의 종목들 또는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 상승세가 나온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농심은 윗꼬리를 달면서 크게 하락합니다. 단지 5일선이 우상향되고 있다는 이유로 다음날 캔들에서 매수했다면 아마 큰 낭패를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다음날 캔들이 너무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만요. 따라서 글로벌 이슈 뿐만 아니라 단체 상승이라는 조건과 함께 5일선 기법을 활용한다면 좀 더 확률 높은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0. 눌림 이후 21선 눌림목 공략법. 저자는 해당 기법을 직장인에게 적극 추천하면서 가장 확실한 매매 기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직장인분들 또는 눌림목 매매를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은 귀를 쫑긋 세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강하게 급등한 종목은 반드시 조정 구간을 거친다. 처음에는 무한정 오를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난다. 이때 기술적 패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21선 부근에서 재반등이다. 11선도 좋지만 일반적으로는 21선까지 눌렸다가 되살아나는 흐름이 더 많다. 초보자나 직장인 투자자라면 21선이 가장 실용적이고 안전한 지지선이 될 수 있다. 이는 공식이 아니라 경험값이라 할 수 있다. 이 기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거래량이다. 조정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확실히 줄어들어야 한다. 즉,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곧 매수 타이밍을 노릴 수 있는 신호가 된다는 것이다. 이 기법은 최소 3회 이상 분할 매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다. 가격이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눌린 후 지지받는 흐름을 보이고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그때부터 천천히 매수를 시작한다. 이때 20일 이동평균선에서 나타나는 지지 패턴을 확인하는 것도 좋다. 2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아랫꼬리로 버티는 짧은 캔들 출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장중 매매가 어려운 직장인이라면 20일 이동평균선 눌림목 기법이 주력 매매 기법이 될 수 있다. 매일 수익을 내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확실한 자리에서 진입하는 것이 훨씬 승률이 좋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리에서만 매수하는 것이다. 자, 저자는 해당 기법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강한 상승세를 보인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한 뒤 최소 일주일 이상 흐름을 계속 관찰한다. 그리고 이때 세 가지를 점검하고 모두 부합하는 경우에 분할 매수를 시작한다. 첫째, 재료가 살아있는가? 둘째,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가? 셋째, 20일 이동평균선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가? 그리고 목표 수익은 전고점 또는 10% 이상 수익으로 잡는 것이 현실적이다. 저자는 손절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진 않았지만 앞에서 저자가 언급한 것처럼 10%를 기준으로 손절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해당 기법 역시 명확한 기준이 있으므로 해당 전략을 꾸준히 사용해 보시면서 자신만의 확실한 매매 전략으로 승화시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해당 기법으로 성공한 투자자 사례도 있죠. 바로 공돌 투자자님입니다. 공돌 투자자님은 엔벨로프 상단선을 터치할 만큼 좋은 상승세를 보인 종목을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하여 크게 성공한 대표적인 직장인 투자자입니다. 그의 기법은 7일선과 15일 이동평균선 눌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차트 사례를 살펴보면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종목의 경우 엔벨로프 20, 40선을 터치하면서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조정 구간은 자 여기 보시면 분홍색 굵은 선이 5일선이고요. 파란색 굵은 선이 1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지금 보시면 5일선과 10일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5일선과 10일선이 이런 식으로 밀집이 발생되면 이 사이에 필연적으로 7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눌림 타점은요, 5일선, 10일선 뿐만 아니라 10일선과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에서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일선이 유효한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5일이냐, 10일이냐, 20일이냐, 7일이냐, 15일이냐, 예를 들면 13일선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특징은 앞에서 저자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하락하는 주가가 멈춤이 발생되고 이동평균선, 특히나 중요할 수 있는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는 움직임, 즉 지지를 받는다라는 건 일정 구간 더 하락하지 않고 횡보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횡보하면서 그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다. 이게 저자가 말하는 중요한 이 기법의 핵심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저자가 강조하기도 했죠. 7일이냐, 13일이냐, 15일이냐, 20일이냐 이런 기준은 그냥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선을 찾아서 대응만 하면 되는 거지 어떤 선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중요한 사항은 바로 거래량이 말라야 된다. 그리고 지지가 확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확인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어야 되느냐? 최소 일주일 정도는 관찰했을 때 하락 이후에 자, 여기 보시면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계속 상승하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캔들이면 일주일 넘어가는 거죠. 일주일간 조정을 보여주고요. 하락한 가격이 지금 보시면 요 종목 같은 경우에 10일선과 21선, 여기 중간에 여기 분홍색 선이 21선입니다. 그 사이에서 지지받고 5일선과 11선이 밀집하는 요 지점에서 계속 버티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마른다라고 하면 이 지점에서 계속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조정을 받고 있다가 거래량이 어느 정도 붙으면서 완전히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타는 반등 캔들입니다. 요 지점도 굉장히 좋은 불타기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 지점 눌림 구간에서 잘 매수해서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그 수익을 담보로 좀 더 내가 비중 베팅을 해볼 수 있는 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눌림 타점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90% 이상 수익이 났고요. 반등 캔들 타점에서 매수 대응을 잘했다라고 하면 86%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었던 사례에 해당합니다. 최근의 사례니까요. 강세장에서는 여러분들 단타보다는 좀 길게 가져가는 스윙 매매 기법이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공돌 투자자의 경우에는 21선 종가로 완전히 이탈할 때를 손절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10%가 아니죠. 내가 매수 대응을 잘 했어요. 정확한 타점에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10%가 아니라 21선 종가가 완전히 이탈할 때 손절했다. 그런데 요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했던 질문자가 물어보기도 했어요. 21선 완전히 종가로 이탈할 때 매도하면 손절 너무 크게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돌 투자자님은 괜찮다. 그렇게 크게 손실이 나가도 한번 수익 날 때 크게 나고 종목만 잘 고르면 그렇게 손절 나가는 경우가 정말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기법에 대한 어떤 승률이라던가 어떤 손익비라던가 이런 게 꽤 잘 나오는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강창권 투자자님도 그래서 책에서 직장인분들이 하면 좋은 매매 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돌 투자자님 같은 경우에는 기간 손절도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매수를 했는데 3에서 5일 내에 원하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수익이든 손실이든 일단 매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익절은 3에서 9% 사이에서 분할 익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해당 기법은 여러 고수가 강조를 했고 여러 고수가 이 기법으로 크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좋은 재료, 단체 상승을 보이는 종목이 있다면 주력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무조건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게 또 정답은 아닐 겁니다. 눌림목도 1차 눌림목이 있고요. 2차 눌림목이 있고요. 1차 눌림목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2차 눌림목은 굉장히 주가가 크게 상승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는 되려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 넘기면서 세력이 빠져나가는 자리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도 여러분들이 조금 위치를 생각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게 횡보한 다음에 엔벨로프 상단선 터치한 다음에 그 다음 눌림 나온 그 자리가 1차 눌림목으로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고 1차 눌림목 이후에 또 크게 상승한 다음에 또 눌림목 자리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자리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추세 추정 투자자 CIS 1000억 원 자산을 일군 CIS 같은 경우에도 2차 눌림목은 매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요 기법 사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1. 재료가 좋은데 21선이 깨진다고? 그럼 61선이다. 60일 이동평균선의 반등은 김영준 투자자님이 강조했던 기법이며 50일 또는 60일 이동평균선은 기관, 외국인이 다시 매집을 하면서 가격 상승이 나온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도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재료가 분명히 좋은데 21선이 깨졌다면 다음으로 노려야 할 타점은 바로 60일 이동평균선이 될 수 있는데요. 과연 저자가 어떤 기법을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사용을 하는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저자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강한 뉴스나 재료로 단기간 급등한 종목이 조정을 받을 때 첫 번째 지지 구간은 많은 경우 21선 부근이다. 하지만 21선마저 이탈하게 되면 다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핵심 지지선이 바로 61선이다. 61선은 단기 조정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세가 시작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특히 61선과 수렴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고 도지 캔들이 출현하면 주가가 단기 바닥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강한 기술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도지 등 캔들 신호 또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상승 반전 캔들은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그널이다. 자, 60일 또는 50일 이동평균선의 경우에는 중대형주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에서 잘 먹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량주의 경우에는 몸집이 큰 만큼 하락이 나오면 50일선까지 쉽게 내려오고요. 50일선 또는 60일선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그것은 필히 자금력이 큰 외국인 기관의 유입 또는 가격 관리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면 수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12.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장기 이평선의 비밀. 자, 궁금증을 유발하는 제목인데요. 과연 저자는 어떤 비밀의 기법을 말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저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주가 흐름을 일봉 차트의 5일선이나 21선 정도로만 판단한다. 하지만 단기 이동평균선만으로는 기업의 중장기 신뢰 수준이나 추세의 뿌리를 읽어내기 어렵다. 중장기 추세를 파악하고 시장의 구조적인 전환점을 감지하려면 반드시 241선과 481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두 선은 1년, 2년 동안 시장이 평가한 평균 가격이다. 그리고 장기 보유자들의 심리를 숫자와 선의 형태로 시각화해주는 핵심 지표이다. 말하자면 기업의 실적이나 펀더멘털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숫자와 선의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라인을 기준으로 매매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도 책이나 강의에서 장기 이동평균선의 중요성을 제대로 다루는 경우는 드물다.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모른 채 지나가는 영역인 것이다. 그렇기에 실전에서는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보유한 종목이 일봉 차트의 241선을 이탈했다고 해보자. 이는 지난 1년 동안 그 종목을 매수한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 아래로 주가가 떨어졌다는 의미이다. 즉, 장기 보유자들까지 손해를 보기 시작한 지점이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하락 전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241선을 이탈한 종목이 다시 이 선을 회복하는 데 보통 6개월에서 2년이 걸린다. 이 긴 시간 동안 자본이 묶이면 기회는 그만큼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241선 이탈은 무조건 손절이라는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 저자는 241선의 의미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장기 투자자의 선이며 시장이 평가한 평균 가격이 바로 241선이라는 것이죠. 장기 투자자의 선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투자 세력의 자금력은 다른 단타 세력의 자금보다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이죠. 저자의 말대로라면 241선은 주가의 최종 마지노선이 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 가격이 무너지면 진짜 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격이 지켜졌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추세 상승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아마 여느 이평선에서 나오는 반등보다 훨씬 강력하고 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수의 차트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실전 사례 영상에서도 언급드린 해당 종목의 경우 큰 주가 상승 이후 중요한 이동평균선 20일선과 50일선이 무너진 이후에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파란색 선, 맨 아래 파란색 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분홍색, 굵은 분홍색 선이 24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 기술 이전 이슈가 있었고요. 기술 이전 이슈가 발표됐을 당시에 기술 이전의 규모가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여기까지 빠지니까 상승의 초기만큼 빠지니까 장기 투자자 또는 펀더멘털을 고려하는 투자자가 좋은 가격이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에서 진입해서 가격이 쭉 상승이 나온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이때의 상승세도 굉장히 가팔랐지만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눌림 나온 다음에 상승이 나온 이 상승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일선 또는 241선에서의 반등 타점은 굉장히 좋은 스윙 매매 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가격의 움직임은요,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긴 추세 상승이 나오고 50일선이 깨집니다. 50일선을 계속 지키면서 상승이 나오는데 50일선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50일 이동평균선까지 깨진 다음에 보시면 200일, 240일 선에서 지지받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큰 추세 상승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가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크고 높은 주가 상승을 보이고 나서 21선이 깨지고요. 51선까지 굉장히 위험하게 깨지고 나서 200일, 24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또 역시나 굉장히 큰 추세 상승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가요? 역시나 굉장히 크고 높은 주가 상승을 보인 이후로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눌린 다음에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강력한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크게 주가가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네 가지 케이스에서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이 200일이냐 240일이냐 그 선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 부근에서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앞에서 강창권 투자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는 움직임이
확인된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우리는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타점, 그리고 여기 타점, 그리고 여기 타점을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어떤 패턴이 눈에 보이시나요?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였고요. 여기는 살짝 애매하지만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W자 패턴이죠. 20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1차 저점, 2차 저점 형성 이후로 추세 상승이 크게 나온다. 여기도 보시면 크게 하락이 나온 다음에 저점 형성하고 추세가 크게 나오는 걸, 여기도 마찬가지죠. 1차 저점, 2차 저점 형성 후에 여기는 쌍바닥이 꽤 여러 번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W자 패턴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200일, 240일에서 지지받고 나서 반등이 나온 이후로 굉장히 큰 추세 상승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0일이나 240일 이동평균선에서 나오는 추세 상승의 위력은 100%가 우수할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라는 특징이 있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바로 앞에서랑 또 비슷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해당 종목의 재료가 살아있는지의 여부다라는 거죠. 재료가 없다라고 하면 하락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지점에서 주가는 하락할 겁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이 종목의 그 재료, 펀더멘털, 내재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 여기 지점은 굉장히 장기 투자자 세력들에게는 매력적인 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료가 살아있는지 또는 죽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이 굉장히 높고 길게 추세 상승을 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종목은 시대 중심적 성격의 종목이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하락이 나올 때 중요한 건 지수 차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들이 내재 가치라던가 재료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장의 하락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덩달아서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자, 보시면 제가 요 차트 하나, 둘, 셋, 세 개 차트하고 비슷한 시계열의 지수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수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 시기에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 지점을 여러분들 눈으로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은 자,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 다 지수가 하락이 나올 때 덩달아서 하락이 나왔을 뿐이다라는 거죠. 이 종목에 대한 내재 가치, 펀더멘털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수가 하락해서 하락이 나온 것이다. 그러면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 이런 종목들은 그 이전보다도 더 세게 강력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고, 이런 타점은 굉장히 좋은 추세 상승을 노릴 수 있는 타점이 될 수 있다. 정말 크게 먹을 수 있고요. 굉장히 좋은 손익비 타점이다. 황금 타점이 될 수 있다. 바로 이 타점이 제시 리버모어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강조한 W 바닥 패턴 타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대가 고수들은요, 하락을 나쁘게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락 또는 조정이 나와도 의연하게 반응하며 되려 이런 타점에서의 반등 기회를 엿보면서 큰 금액을 베팅해서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책에는 240일뿐만 아니라 480일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두루 섭렵하는 저자의 자세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치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영상을 마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사실 오늘 시간으로 후다닥 마무리를 할 수도 있었지만 강창권 투자자님이 각 잡고 쓰신 책을 이렇게 한 편으로만 마무리하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책에서 말하고 있는 대체거래소 대응법 그리고 분봉 차트를 활용한 매매 기법은요, 좀 더 자세히 다루면 여러분들께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책은 다음 영상으로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었지만 명작은 정말 몇 번을 봐도 설레고 재밌다라는 것이었고, 이번의 강창권님의 신간은 지난 책들과 다르게 뭔가 좀 더 깊이가
느껴져서 더 좋았습니다.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1타 강사 이시영님은 한 방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관세음보살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 관세음보살은 소리를 듣고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보살의 개념이에요. 정말 저는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내뱉고 어떤 소리를 내느냐가 세상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얘기해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많이 하는 말인데 선생님 저 이번 생 망했어요. 선생님 저 이번 시험 포기할래요. 선생님 저 진짜 수능 망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관세음보살의 세계관에 따르면 이번 시험 망했어요. 이번 생은 망했어요 라는 말을 내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네, 본부 받들겠습니다 하는 존재가 세상에는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투자 대가, 고수들은 그들이 억, 10억, 100억대의 자산을 일구기 전엔 자신들도 좌절하고 크게 손실보는 경험을 수없이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 중에 과거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실패 속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입으로 내뱉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요. 아마 그 말을 누군가가 들었다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손실보고 파산하고 깡통 찼는데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그런데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실패했는데? 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라고 외쳤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외침은 절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막다른 길에 몰려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포기하기엔 너무 멀리 와버려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어이없는 한마디, 할 수 있다는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원을 들어준 것이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계속되는 실패와 손실 속에서 자신감을 잃은 채 좌절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쳐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요.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입 밖으로는 나는 할 수 있다고 외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응원하고 싶은 존재가 세상 어딘가 분명 존재하기에 여러분이 하는 말을 분명 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자의 선 채널 역시 여러분을 분명히 돕고 싶은 존재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이 영상 끝까지 보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은 분명히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결국 현실이 될 것입니다. 어차피 이루어질 거 목표를 크게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10억이요? 아니요. 주식 투자로 100억, 1000억을 벌겠다고 외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억, 1000억을 버실 여러분들을 위해 부자의 선 채널은 항상 응원드리고 도움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간절히 욕망하며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